자,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6월 마지막 A매치 평가전 이렇게 경기가 끝났는데요. 최종 스코어는 1대1로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도 현재 6월 마지막 A매치 평가전 때는 좀 아쉽게도 오늘 클랜스만호의 또 6월 A매치 첫 승리가 또 다시 또 실패해가지고 야,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역전골까지 이어졌다고 하면은 그 정도 2대1까지 만들어 내줬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대한민국은 오늘 보니까 지난주 페루전 때 손흥민 선수가 안타깝게도 또 탈장 때문에 결장됐고요. 또 이번에 오늘 경기 보니까 드디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출격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근데 아쉬운 건 손흥민 선수만의 아쉬운 게 아니라 모든 선수들만의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오현규 선수가 오히려 좀 기회는 좀 좋았는데, 기회는 좀 좋았으나 아쉬운 것도 있고요. 또 조규성 선수의 그 날카로운 크로스도 좀 좋았긴 했는데, 전반전을 봤을 때는 오늘 괜찮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첫 승리가 좀 부족했던 거예요. 저번에 페루전 때는 승리만 했었어도 뭐 그 정도는 괜찮다 했는데마다 안 괜찮아요, 진짜. 왠지 아세요? 손흥민 선수가 탈장 때문에 못 나와서 오늘 손흥민 선수 경기 봐야겠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손흥민 선수가 못 나왔던 게 좀 너무 아쉽고, 근데 아쉬울 만큼도 더욱더 크겠죠. 근데 그래도 손흥민 선수도 오랜만에 페루전 때는 못 나왔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엘살바도르전에서는 그래도 교체 투입한 것도 오히려 괜찮았고, 근데 보니까 오늘 황인범 선수 대전의 아들로서 드디어 이제 오늘 첫 선발에 나왔으니까 대전의 아들이 이제 드디어 오늘 기회가 왔겠구나 생각했는데, 아 근데 너무 아쉬운 건 황인범 선수의 결정적인 기회가 좀 아쉬웠어요. 왠지 뭐 그리운 마음도 있겠지만 대전 하나시티즌 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든 K리그 보신 분들 그 오히려 황인범 선수가 그 경기에서는 좀 잘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많은 분들이 황인범 선수가 뭐 그나마 괜찮아 뭐 다음 경기 이제 9월달 A매치 때는 좀 더 잘할 수 있겠지 생각할 거예요 진짜. 뭐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황인범 선수가 다시 이제 뭐 6월 A매치 평가전 끝났지만 이제 대표팀은 거의 이제 마지막 경기라서 이제 끝났지만 남은 건 이제 다음 시즌 동안에 이제 황인범 선수가 이제 드디어 이제 다음 시즌 동안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잠시 동안 이제 좀 휴식한 다음에 많은 분들도 이제 황인범 선수가 이제 뭐 대전에 돌아왔으니까 잠깐 휴식하고 오늘 잠깐 동안에 뭐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1대1로 무승부가 되었지만 그래도 오늘 그나마 황인범 선수가 오늘 잘한 건 좀 그래요. 근데 황인범 선수가 대전 팬분들은 황인범 선수의 그 현수막을 달았잖아요. 근데 대전의 아들 황인범 이렇게 현수막이 올라왔고, 게다가 많은 분들이 인범이가 너무 잘했구나 했는데마다 좀 아쉬운 것도 있고, 만약에 황인범 선수가 한 골만 넣었으면 뭐 대전의 아들로서 그나마 기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선수 황의조 선수 앱서울에서도 그때 보니까, 야 근데 지난주 보니까 포항 스틸러스전에서 서울과 포항과의 건빨 더비 보신 분들 있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황의조 선수가 그 중거리포로 포항의 골키퍼를 저걸 못 막게 해가지고 막지 못할 만큼 저렇게 중거리 슈팅 때린 게 난생 처음 봐요 진짜. 건빨 더비 K리그에서 앱서울과 포항 스틸러스 있잖아요. 건빨 더비에서 저렇게 황의조 선수가 직접적으로 중거리 슈팅을 때리면서 골키퍼가 저렇게 막을 정도가 없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이번에 엘살바도르전에서는 오른발로 직접적으로 때려가지고 오늘 세레머니가 진짜 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황의조 선수도 그나마 너무 잘한 건 잘한 건데, 이제 기간 동안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임대 기간 끝나잖아요. 이제 7월 달에 보면은 이제 황의조 선수는 이제 K리그에서 이제 임대로 끝나면 EPL로 가죠. 그럼 이제 노팅엄으로 가면은 이제 다음 시즌 동안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하고, 와, 이거 김지수, 황희찬, 손흥민 경기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즌 동안에는 손흥민 선수하고 김지수, 황희찬, 황의조 오면은 진짜 이제 다음 시즌 동안에 아주 치열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유럽 대항전에 보면은 어차피 다음 시즌 동안에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은 누가 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고, 게다가 브렌트포드에서도 김지수 선수도 이제 PL로 이제 간다면 뭐 23, 24 시즌 동안에도 이제 코리안 더비 재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조규성 선수가 이제 EPL로 간다는 소식이 좀 있어서, 근데 아직은 뭐 EPL로 가기 전까지는 좀 그렇지만 아직은 오피셜이기 때문에 아직 뭐 찌라시든 아니든 간에 몰라요. 근데 뭐 조규성 선수가 EPL로 넘어가면 뭐 그동안에 뭐 이제 K리그 국내파들도 거의 뭐 이제 코리안 더비 누가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긴 하고, 게다가 김민재 선수도 미넨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합의가 될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9월 달에 보면은 김민재 선수가 분데스리가 가든 뭐 PL로 넘어가든 간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김민재가 만약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가면은 김지수, 김민재, 황희찬, 손흥민, 황의조가 이제 5명의 코리안 리거들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맞대결할 수 있어요. 다음 시즌 동안에는 이제 김민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합의 끝나면, 어차피 영입까지 끝나면 정식적으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선수로 이제 입단하면 이제 다음 시즌 동안 제일 중요한 게 챔피언스 리그예요. 챔피언스 리그. 뭐 물론 맨유도 FA컵에서는 아쉽게 준우승했지만, 그래도 뭐 김민재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하면 손흥민과 황희찬, 손흥민 선수하고 황희찬, 그리고 황의조, 김지수, 김민재까지 이렇게 5명 선수가 PL로 가면 이제 오히려 재밌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쉬운 부분은 뭐 그래도 클린스만 감독의 오늘 6월 두 번째 A매치 평가전, 이제 거의 뭐 엘살바도르에서는 좀 그래도 비긴 건 아쉽지만, 그래도 다음 9월달 A매치 때 과연 첫 승리가 나올 것인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3개월 뒤면 이제 A매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기대하시는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이제 9월달에 이제 한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A매치하고 아시안 게임도 날짜랑 좀 겹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안 겹치면 그래도 9월달 A매치 때 웨일스와 만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황선홍호에도 이제 뭐 중요한 건 아시안 게임 준비하고 있지만, 그래도 클린스만 감독도 그렇지만 황선홍 감독도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바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도 9월달 A매치 평가전 때는 유럽에 가서 이제 상대가 웨일스라고 해도 그래도 좀 기세가 등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월달 A매치 평가전 때 대표팀 선수들 이제 또 소집할 명령이 좀 있어야 돼요. 대표팀 소집하려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7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이제 K리그 선수들이나 뭐 국내파 선수든 뭐 해외파 선수든 간에 소집 나오면은 그때 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그동안에 열심히 싸워준 이제 황희찬 선수, 그리고 황인범 선수도 오히려 잘 싸웠기 때문에 오늘 뭐 그나마 잘했습니다. 그래도 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황희찬 선수도 오늘 그 기회만큼 잘 살렸지만, 그래도 아쉬운 만큼도 더욱더 크고, 그리고 오늘 뭐 중요한 건 딱히 없습니다.
이강인 선수만 칭찬해주고 싶은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7월달에 이제 한 달 남았죠. 한 달 뒤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오피셜 확정되면 이강인 선수도 이제 합의가 다 끝났다고 해서 이제 뭐 다음 시즌 동안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제 간다면 이제 박주영 선수 이외에 또 석현준 선수도 이제 뒤를 이을 세 번째 프랑스 리가 선수들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잠깐 언급해드리자면, 저번에 페루전 때 봤을 때 여러분들도 그 페루전 때 이강인 선수의 그 개인기 굉장했잖아요. 근데 페루전 때는 개인기도 오히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하자면, 이강인 선수가 그나마 뭐 페루전 때 저렇게 뭐 개인기까지 뭐 드리블까지는 좋았는데 아쉬운 것도 있어요.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오히려 페루전 때는 그나마 상대 선수를 제낀 듯이 뭐 아주 농락하듯이 마냥 그렇게 뭐 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는 이제 아시안 게임 때 들어간다면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는 이강인 선수를 꼭 투입해야겠구나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황선홍 감독은 그 황선홍 감독님 있죠? 황선홍 감독님도 이강인 선수 A매치 평가전 보면서 와 이제 이강인도 우리 아시안 게임 대표팀 명단에 투입해야겠구나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 보면은 백승호 선수도 아시안 게임 때로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가 중요하지만, 근데 저도 그 생각하자면 백승호 선수도 이제 뒤를 이을 뭐 이강인 선수를 뒤를 이을 선수가 바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 생각하자면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 게임 때 과연 나오느냐. 근데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뭐 이제 나머지 선수들 보면 9월달 A매치 평가전 때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간에 아시안 게임 때 나올 만한 선수는 어차피 황선홍호에서는 그나마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그 생각하자면 이강인 선수가 이제 아시안 게임 명단에 들어가면 군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게다가 만약에 황선홍 감독의 또 그 전술대로 만약에 금메달 따내면 그 이제 군대 면제를 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는 어떻게 되냐, 군대 안 갈 수도 있어요. 군대 간다면 오히려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뭐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대표한 선수인데 그나마 뭐 이강인이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 따내고 가면 오히려 괜찮겠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이강인 선수도 9월달 아시안 게임 때 들어가면 이제 나머지 이강인 선수 빈자리는 누가 채울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달 A매치 평가전뿐만 아니라 9월달에 아시안게임에 명단되는 선수들도 다 데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단 이강인 선수가 이제 아시안게임 대표팀 멤버로 들어가면 이제 강원FC의 빛광현, 이광현 선수도 이제 들어갈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9월달 A매치도 이제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들어갈 선수가 제일 중요하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오늘 뭐 6월 A매치는 끝났고요. 다음 3개월 뒤에 A매치 경기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추후 때 말씀드리자면 이제 9월 A매치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래도 나중에 9월달 A매치는 어디서 할지는 그때 나중에 말씀드리고, 시간대도 말씀드리면서 그때 나중에 한번
9월 A매치 평가전 하면 그때 나중에 입중계 또 할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9월 A매치 평가전뿐만 아니라 뭐 아시안게임 때도 입중계를 한다면은 오히려 아프리카 TV에서도 입중계 가능한다면 오히려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뭐 9월달 A매치 뭐 뿐만 아니라 9월 A매치 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도 그때 아프리카 TV 중계권이 있으면 그때 한번 좀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손흥민 선수 탈장 수술 때문에 좀 받은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손흥민 선수가 그나마 탈장 때문에 뭐 못 나왔지만 그래도 엘사르바도르전서는 뭐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했고요. 근데 저는 걱정한 게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제 무리하면 안 되고 9월달 A매치 때 또 평가전에서 만약에 9월 A매치 평가전 또 한다? 손흥민 선수 그러다가 또 나중에 쓰러지면 큰일 나요 진짜. 전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저번에 페루전 때는 결장됐죠? 그럼 이제 엘사르바도르전 나왔지만 그래도 너무 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9월달 A매치 평가전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도 탈장 때문에 걱정된 게 있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걱정스러운 건 탈장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 김진수 선수도 A매치 평가전 했을 때도 그때 부상만 이어지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K리그에서 가장 대표하는 선수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바로 김진수 선수잖아요. 전북현대 에이스가 아니라 전북현대 수비형 디펜더 선수인데, 근데 중요한 건 김진수 선수가 만약에 또 K리그에서 또 부상당하면 진짜 못 나오면 이거 시즌 아웃 된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진수 선수도 그나마 A매치 평가전 끝나면 이제 다시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이제 만약에 검사 결과 나오면 또 무릎 부상이든 뭐 제일 안 좋은 부상이 나오면 진짜 이건 전북현대 팬분들도 그렇고 김진수 선수도 이제 시즌 아웃 되면 진짜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그 생각하자면 김진수 선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5월달이었나 그때 부상에서 이제 회복하면서 재활받고 나서 이제 다시 투입했잖아요. 전북현대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김진수 선수가 이제 지난주 인천전에서 지난 5월달에 인천전에서는 그때 부상에서 회복하고 나서 이제 다시 팀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경우에는 시즌 아웃뿐만 아니라 다음 경기도 출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떡하냐? 김진수 선수도 다시 또 재활받아야 돼요. 또 재활받고 또 수술 들어가고 또 재활받고 또 회복한 기간도 또 오히려 길고 하면은 전북현대 팬들도 김진수 선수가 언제쯤 부상에서 돌아오냐 이 얘기만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하자면 김진수 선수가 부상 아니길 바라야 됩니다. 또 이렇게 나오면 또 부상 나오면 이건 전북 팬들도 김진수 선수가 설마 시즌 아웃 되면 이거 우리가 김진수 대신에 누가 나오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 그 걱정한 이유는 김진수 선수가 A매치 끝나면 이제 또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이제 또 재활받고 또 수술받고 또 이러면 회복기간이 오히려 너무 늦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뭐 부상만 없으면 되죠. 그리고 조규성 선수도 A매치 평가전 때는 너무 잘 싸웠는데 뭐 그래도 열심히 잘 싸운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전 그 마지막으로는 황의조 그리고 황인범, 황희찬, 이강인 모든 선수들도 너무나 잘 싸웠고 그래도 A매치 기간 동안에도 6월달 A매치 기간 동안에도 고생했고 또 고생 많으셨고 또 이번에 다음 9월달 A매치 평가전 있으면은 그때 주저없이 뭐 클린스만호에서도
뭐 주전에서도 가능성 있으면 그나마 뭐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저없이 열심히 해준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도 3월달부터 6월달까지 보면은 합산 그 A매치 최종 기록을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1승도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2무 2패입니다. 6월달과 3월달에 합치면은 거의 A매치 총 합계 보면은 2무 2패예요. 만약에 우리가 9월달 A매치 평가전에서 첫 승리만 나오면 1승 2무 2패,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또 이겼으면은 2승 2무 2패 정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클린스만 호에는 뭐 그나마 뭐 A매치 다음 9월달 A매치 평가전 때 설마 2승 2무 2패 나오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언젠가 또 나오면 3월달, 6월달, 9월달까지 총 합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직 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김승규 선수도 그나마 잘 막았는데 아쉬운 것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서령훈 선수의 얘기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서령훈 선수도 그래도 잘했긴 했는데 마무리는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너무 열심히 잘 싸운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일단 보면 점유율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점유율에서 뭐 이제 우리가 50 몇 퍼센트 나왔고 엘살바도르는 한 60% 정도 나왔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황인범 선수가 후반전에서도 그때 경고 한 장 나왔고, 엘살바도르도 지금 이제 경고 2장 나왔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뭐 언젠가 9월달 A매치 때는 과연 언젠가 이제 이강인 선수는 이제 아시안 게임 때는 나가지만 그래도 나머지 이강인 선수의 빈자리는 언젠가 또 채우겠죠. 그러면 뭐 나상호 선수는 이제 이강인 선수 대신에 투입하지 않을까. 9월달 A매치 때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명단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나상호 선수가 이강인 선수 대신에 역할을 잘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했냐? 나상호 선수가 열심히 하면 되죠. K리그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선수가 바로 나상호 선수인데, 근데 이강인 선수도 너무나 잘 싸웠긴 했어요. 그래도 9월달 A매치 보면 뭐 나상호 선수가 과연 A매치 9월달 A매치 때 나올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고, 근데 왜 나상호 선수가 왜 잠깐만요, 나상호 선수가 왜 페루전 때 못 나왔고 또 엘살바도르전에서는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경기에서는 못 나왔던 게 좀 있나봐요. 지금 나상호 선수가 근데 나상호 선수는 페루전 때 나왔지만 근데 중요한 건 엘살바도르전 때는 못 나왔던 게 좀 있어요. 근데 나상호 선수는 페루전 때는 교체 투입했지만 그래도 엘살바도르전 때는 나상호 선수가 왜 명단에 왜 교체를 왜 안 해줬는지 모르겠네요. 클린스만 감독은 그 생각했나봐요. 왜 나상호가 왜 교체를 왜 안 해줬냐. 그 때문에 좀 난감해지고 그래. 난감해지는데, 근데 문선민 선수도 투입하고 싶어도 그 페루전 때는 투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근데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요 진짜. 그 지난주 A매치 평가전 때 봤을 때 그때 페루전 때는 문선민 선수가 교체 투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선민 선수가 교체 투입 안 했네요. 계속해서 벤치 명단이 있는데 마다. 근데 중요한 건 문선민 선수는 갑자기 왜 A매치 대표팀에 뽑혔을까? 근데 왜 교체를 안 해줬을까? 전북 팬들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클린스만 감독은 왜 문선민은 왜 투입 안 시켰냐? 페루전 때도 그렇고 엘살바도르전 때는 왜 교체 투입을 안 해줬냐?
그게 중요합니다. 잊고 있었던 게 바로 문선민 선수를 교체를 투입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빠진 게 좀 보니까 문선민 선수가 왜 없지? 이런 생각 하신 분들 많아요. 저 그 생각하자면 문선민 선수는 K리그에서 대표를 하고 있는 선수이지만 관제탑 세레머니 하고 있는 그분이잖아요. 아쉬운 것도 있지만 왜 갑작스럽게 왜 대표팀의 명단에 왜 들어갔냐 이런 얘기는 거의 언급 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차피 고생했고 이제 남은 건 K리그 일정이 남아있는데 K리그 일정에는 보면은 이제 6월달에 아주 재밌는 경기가 있죠. 6월 24일에 경기가 슈퍼매치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밌는 경기가 주말에 또 많아서 K리그에서는 제 가장 재밌는 경기가 슈퍼매치. 그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6월달에 점점 더 재밌어지는 슈퍼매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이제 A매치는 비록 끝났지만 다음 3개월 뒤에 A매치 또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고생했고요. 전 지금 이제 찜닭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 6월달에 또 K리그 슈퍼매치 경기가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과 앱서울 일단 경기는 아프리카TV에서도 다시 또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